다음으로 이제 최적화입니다. 최적화인데 여기서 최적화하는 방법이 조금 파이썬에서는 조금 다양한 방법을 써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교차 검정 방법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방법은 테스트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나눈 다음에요.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하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검증 세트 또 테스트 데이터 안 나누고 이 두 개를 보통 합쳐서 같이 씁니다. 같이 써서 테스트 데이터를 요게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30% 했죠? 30% 하고 훈련 데이터에서 모델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 해가지고 성능 평가를 하는 방법을 써요. 쓰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모델들을 이렇게 중간에 모델을 이제 계속 변경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론들에 하는 방법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뒤에 최적화할 때 파라미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맥스 뎁스라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디시전 트리에서 그걸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에서 자를지 두 번째에서 자를지 가지치기를 할 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옵션을 1번으로 그 맥스 뎁스를 1로 주고 분석을 해주고 또 2로 주고 또 분석하고 하려 그러면은 이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제 모델을 이제 최적화하는 데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분석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홀드아웃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이에요. 한번 딱 나누고 테스트 데이터 통째로 하나 쓰고 검증 데이터 통째로 하나 쓰고 훈련 데이터 하나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홀드아웃 방법은 뭐냐면 훈련 세트를 나눈 다음에요. 이 훈련 세트에 10% 정도를 쪼갭니다. 그거를 테스트 데이터로 또 사용해요. 이렇게 해서 다 사용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나머지 30%를 이용해서 최종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홀드아웃 방법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 데이터를 여러 개를 쪼개서 더 엄격하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죠. 그럴 때 쓰는 건데 K폴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K폴드가 뭐냐면 K라는 게 훈련 데이터를 몇 분의 몇으로 쪼개서 쓸 거냐. 만약에 K폴드가 두 개면 이 데이터를 두 개로 쪼갭니다. 하나는 훈련, 하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쓰고 나머지 반대로 쓰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여러 번 많이 쪼갤수록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우리가 10폴드를 씁니다. 10폴드. 그래서 보통은 훈련 데이터를 10개로 쪼개서 나머지 10%를 훈련할 때 훈련하는 검증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 한 다음에 모델 검증용이 아니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쓰는 거예요. 자, 틀립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훈련용, 트레이닝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를 7대3으로 쪼갰잖아요.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모델을 세팅을 끝난 다음에 이 모델을 변경 안 하고 훈련된 모델을 변경 안 합니다. 훈련된 모델을 고정시켜 놓고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쓰는 게 여태까지 방법이었다면 얘는 뭐냐면 중간에 훈련 모델을 바꿔갈 때 검증해 줄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여기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쪼갠 훈련 데이터, 말하자면 우리가 7대3으로 쪼개면 이 7을 가지고 7 중에 7의 90%를 쓰고요. 나머지 10% 얘를 테스트용으로 훈련 모델을 우리가 계속 모델을 바꿔주면서 쓸 때 쓰는 거예요. 주로 언제 쓰냐면은 파라메타 검증할 때 써요. 우리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타 값을 구할 때, 최종 모델을 구할 때 파라메트를 이용해서 맥스 뎁스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최종 모델인지 그걸 할 때 1, 2, 3, 4 맥스 뎁스를 10개다 그러면 10번을 반복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럴 때 한 데이터를 갖고 쓰는 게 아니고 그 CV라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바꿔가면서 이제 해주면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검증력이 올라가겠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제 교차 검증을 써요. 그런데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해서 훈련 모델을 검증할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6번 있죠. 6번.
그죠? 여기 모델 검증할 때 여기서 교차 검정을 해주면서 여기서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돌려주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요. 일단은 기본 모델을 가지고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적화를 제일 마지막에 따로 한번 돌려주는 게 더 일반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기초 모델, 초기 모델을 세팅해주고 눈에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초기 모델을 가지고 최적화시킨 모델을 이용해서 다시 보여주고 해서 서로 비교해 줄 수 있게끔 비교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뒤에 따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최적화 모델을 만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래서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한번 검증하고요. 두 번째, 교차 검증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렸으면은 파이프라인 모델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파이썬에서 좀 특이하게 하이퍼 파라메타를 검증할 때 파이프라인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거는 설명을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학습 곡선, 검증 곡선에서 이론할 때 한번 설명을 해줬죠. 학습 곡선은 뭐냐면 우리 그 데이터가 개수가 제대로 맞느냐. 그래서 보통 과소적합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적으면 과소적합되기 쉽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는지를 검증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정확도가 거의 0.91에 가깝게 높이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과소적합 문제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검증 곡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밸리데이션에서 여기 쓰는데 여기 보면은 하이퍼 파라메타를 우리가 여기서는 맥스 뎁스를 썼어요. 디시전 트리에서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옵션들이 많이 설정이 됩니다. 뭐 가중치 설정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이용해서 어느 파라메타를 고정시켰을 때가 최적화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나 집어넣고 맥스 뎁스 1번 해주고 2번 해주고 계속 분석해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만들어준 게 이런 툴이 있어요. 하이퍼 파라메타 툴이 있는데 그게 뒤에다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타 툴을 이용해서 분석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들을 자동으로 막 자기가 바꿔가면서 해줘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최종 모델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편하게 찾아주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학습 곡선이고 요게 검증 곡선인데 그거 말고 제일 마지막에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이라는 걸 한번 해줍니다.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조정을 해줘요. 요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리드 서치라는 게 있는데 뒤에 CV가 붙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야. 이미 이 모델 자체에서도. 아까 전에 봤죠? 그래서 CV10이라고 하면은 10폴드로 돌려주면서 이거를 검증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론적으로 첫 번째 교차 검증을 통해서 훈련용 모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튜닝을 할 때, 튜닝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튜닝이라는 게 뭐냐면 훈련 모델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옵션, 하이퍼 파라메타 중에 최적화된 파라메타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훈련 모델을 만들면서 계속 훈련 모델을 변경해 가면서 최종 모델을 만들어 주는데 그걸 튜닝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CV, 즉 교차 타당도 검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쪼개서 쓴다. 이런 개념을 하나 알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들을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최적화된 파라메타가 이제 나옵니다. 그게 최종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훈련용 데이터랑 여기 훈련용 데이터죠. 훈련용 데이터는 계속 하면 할수록 1에 가깝게 올라가죠. 그런데 검증용 데이터는 일정 수준 돼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기 있는 최적화 모델일 때의 맥스 뎁스를 찾아서 3단계, 4단계로 쪼갤 때가 가장 훈련용하고 테스트용이 가장 그 분산의 차이가 가장 적은 최적화된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기법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로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있죠. 이거를 치면 오늘 수업 못 끝내요. 워낙 복잡하고 이게 그래프 그리는 툴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를 카피해서 갖다 쓰는데 문제는
카피해서 갖다 쓰더라도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모델이 바뀔 때 얘만 수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다 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 최적화된 모델, 베스트 모델을 찾아냅니다. 베스트 모델을 찾아내서 쭉 돌려주면 얘도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돌려주면 최적화한 모델의 정확도가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그죠? 이제 최종 모델을 이미 찾아놓은 겁니다.